2025년도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다라는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025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는 이제 그 특목고나 자사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학생인 학생들이 과연 내가 다닐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혹은 내가 다니는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게 옳은 것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답을 알고 있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학교 분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영상을 여기 올려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크게는 영재학교가 있고, 그다음 그 아래로 이제 특목고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게 과고랑 외고가 있고요. 그리고는 뭐 예체능고, 그리고 체육고 이런 애들이 이제 특목고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형 사립고, 이제 자율형 공립고에 해당하는 자율고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던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산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의 정석을 만든 홍성대 분께서 만든 학교로, 일단 대학 진학률이 좋고 그 커리큘럼 자체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가 되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폐지되는 분위기여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다니고 있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면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학교를 목표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학교를 가면 됐었어요. 외고를 가든 과고를 가든 내 적성과 소질보다는 일단 실력이 된다면 무조건 들어가고 보는 게 맞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기 때문에 외고 성향인 아이들이 과고로 가는 것도 문제고, 과고 성향인 아이들이 외고로 갔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원하는 진로 적성과 학교가 연관이 되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보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러지 않고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력이 되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과 맞춰갈 수 있는 거라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걸 권해드려요. 이거는 뭐 중학생이라면 중학생인대로, 아니면 초등학생이어도 우리 선배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2025년에 바로 일반고로 전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노하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다음 문제지만, 고등학교 제도가 이렇게 딱 바뀐다고 해서 대학 제도가 같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입시 제도는 이렇게 바꿨지만 대학은 미처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학은 그냥 잘하는 애, 똘똘한 애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배제한 상태로 입시 제도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조금 살짝 별개의 관계인 거고, 어쨌든 대학에서는 똘똘한 아이들을 뽑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 학교인 것보다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자사고, 자공고, 이렇게 특목고인 경우가 일반고로 전향이 된다면, 그 학교 이름에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평준화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비평준화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학교인데 선배들과 얘네 기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후광이 몇 해 동안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걸 아실 거예요.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로 나오신 분들은 몇 해 졸업생까지는 비평준화였고 몇 해부터는 평준화이긴 하지만,
내가 그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시대 때 나온 학생들은 다 같이 한 무리로 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향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후광이 한 2030년 정도까지는 그 학교 출신이다, 상산고 출신이다, 한일고 출신이다, 하나고 출신이다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메인은 뭐냐면 내 아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적성이 그 학교를 나왔을 때 플러스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서 같은 계열이라면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부분으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수준이 좀 있다면 그 일반고이긴 하지만 조금 상위 클래스의 수업들을 개설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수강할 수 있어서 그건 역시도 메리트가 될 거고,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보다는 학습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학 분위기도 당분간은 계속 괜찮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바뀐다는데, 일반고로 전향이 된다는데 굳이 특목고, 자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아니겠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혹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